2023 농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9일째 황정희. 9일째 울진 산불이 타고 있다. 한 할머니가 우사문을 열고 다 타 죽는다. 퍼뜩 도망가 그래. 퍼뜩 내 빼거라. 꼭 살거라. 필사적으로 소들을 우사 밖으로 내몰고 있다. 불길이 내려오는 화면을 바라보며 밀쳐놓은 와이셔츠를 당겨 다린다. 발등에 내려앉은 석양처럼 당신은 다가오려고 했고 나는 내 발등을 찍어 당신이 집 나간 지도 9일째. 주름진 당신의 얼굴이 떠올라 매매에 반듯하게 다리고 있다.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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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 똑똑똑 빗소리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진화를 몰고 와 우산을 쓰고 돌아온 당신 속으로 질주하는 나는 맨발. 날 밝아 체육관으로 피했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 타버린 우사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는 소들의 모습이 비쳤다. (9일째) 황정희 시인의 시입니다. 9일째 9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시는 일상의 풍경과 체험을 시적 언어로 변주하는 방법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9라는 숫자는 고생을 의미하는 수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떤 울진 할머니의 마음고생과 시인의 마음고생을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산불로 형상화한 듯 보입니다. 그런 것을 시적 형상화라고 하죠. 9일째 산불이 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우사문을 열고 다 타 죽는다. 퍼뜩 도망가거래. 퍼뜩 내빼거라. 꼭 살거라. 필사적으로 소들을 우사 밖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자식처럼 키우던 그 소들의 위태로운 상황 때문에 할머니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고생을 표현한 듯 합니다. 불길이 내려오는 화면을 바라보며 밀쳐놓은 와이셔츠를 당겨 다린다 라고 했는데요. 불길이 내려온대요. 마을 인간은 대부분 산 아래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불길이 마을로 내려온다 라고 해요. 그래서 위태로운 그 할머니의 상황을 표현한 것 같아요. 밀쳐놓은 와이셔츠를 당겨 다린다 라고 했는데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담긴 옷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남편이기에 이거는 시인의 마음이죠. 저 위에 바로 위에 여는 할머니의 그 마음고생이라면 지금 시인의 마음이 대비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셔츠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옷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남편에게 자기 곁으로 당겨서 열심히 다린다고 해요. 미움과 사랑, 그러니까 즉 그 애증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애증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좀 묘사한 듯해요. 와이셔츠 다리는 모습으로 좀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듯합니다. 발등에 내려앉은 석양처럼 당신은 다가오려고 했고
나는 내 발등을 찍어 당신이 집 나간 지도 9일째라고 했습니다. 울진 산불이 타고 있는 시간과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시인의 마음하고 중첩되어 있는 듯해요. 남편이 나간 지 9일째 됐는데 또 그 울진 산불이 또 9일째 타고 있죠. 그것과 중첩시키고 있습니다. 9일째 산이 시커멓게 타고 있듯이 시인의 기다리는 마음도 9일째 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름진 당신의 얼굴이 떠올라 매매 반듯하게 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매매라고 하는데 매매하면은 왠지 좀 많이 열심히, 매우 열심히 이런 뜻이죠. 아주 막 다리고 또 다리고 아주 정성을 좀 과하게 들여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름진 당신의 얼굴이 떠올라 라고 했는데요. 옷을 다리듯이, 그러니까 옷을 다리듯이 늙은 남편의 얼굴에서 주름을 제거하고 싶음을 표현한 듯해요. 반듯하게 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안쓰러운 마음을 좀 반듯하게 다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듯합니다. 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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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놨는데요. 빗소리죠. 빗소리. 네, 이 빗소리 하면은 왠지 또 뭐라 그럴까요? 눈물하고도 좀 관계가 있죠. 빗소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빗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눈물도 흘리고 또 과거를 추억하면서 성찰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빗물과 눈물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미움이나 분노,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화죠, 화. 그러니까 분노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불이라는 것은 그 분노도 끄고 또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슬플 때는 좀 울어야 되죠. 그래서 빗물과 함께 운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많이 울 만큼 울면 뭐라 그럴까요? 울면 catharsis라고 하죠. catharsis. 우리 한국에서 외래 어떻게 발음해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나요? 적어드릴까요? catharsis. 영어식 발음으로는 catharsis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catharsis는 쑥쑥 자라는 영어나무에 오셔서 영어 공부도 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쑥쑥 자라는 영어나무. 카타르시스는 원래 배변이란 뜻이에요. 몸에 쌓여있는 그 변을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것.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감정의 정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정화, 슬플 때 슬픈 영화를 보면서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어떤 씻어내는 것, 그것을 배출하는 거죠. 오래된 숙변을 배출하듯이 마음에 쌓인 묵은 감정들을 배출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영어식 발음은 catharsis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쏟아지는 빗소리가 진화를 몰고 와. 이때 진화는 진압할 진자에다 불화자죠. 진압할 진자에다 불화자인데, 그러니까 빗소리가 진화를 몰고 온대요. 그러니까 빗소리 때문에 산불도 꺼지듯이 빗소리 때문에 시인의 마음에서 타는 그 화가 식어가고 꺼져간대요. 네, 진화되는 거죠.
우산을 쓰고 돌아온 당신 속으로 질주하는 나는 맨발이라고 해요. 빗소리 속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정화하듯이 진화를 했듯이 빗소리 속에서 그 송차를 통해서 그 마음의 불을 다 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도 했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맨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맨발로 뛰어나가죠. 이 부분 읽는데 그 황진이의 그 시가 좀 생각났어요. 네, 뭐 쌀이 문 열자 하는 그 시 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에 날이 밝아 체육관으로 날이 밝아 체육관으로 피했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 타버린 우사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는 소들의 모습이 비쳤다라고 해요. 이거는 시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상.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와서 시인의 마음속에 그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불이 분노 같은 거죠. 그게 꺼졌으니까 할머니도 소들이 돌아와서 그 마음고생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누구 시가 좀 생각났어요. 그 박노의 시인이라고 시 쓰기 방식이 조금 비슷한 듯 해요. 네. 일상의 체험을 어떤 시적으로 의미화시키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쓴 사람은 문창과 출신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좀 결이 다르죠.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문창과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문창과 출신, 문창과 글쓰기하고 조금 다른 듯해요. 심사평을 워낙 인상적이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석주 시인하고 나희덕 시인이 심사를 했는데요. 그 심사평 한번 같이 봐요. 세상의 비극을 응시하되, 응시라는 것은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을 응시라고 하죠. 비극을 응시하되 그 현상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앙금으로 가라앉힌 모습이다 라고 표현했네요. 얼핏 보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듯하나 그 이면을 그 이면에는 들끓는 아픔과 성찰이 놓여 있다라고 해요. 네, 이런 방식의 글을 많이 쓰신 분이 그 박노의 시인이 있죠. 이즘 떠도는 시들, 노래방 조명처럼 휘도는 언어의 쇠말. 쇠말이라는 건 자질구레한 것을 말하죠. 쇠말 속에서 분명한 미덕이 아닐 수 없다. 네, 일반적으로 요즘 어떤 문창과 출신들이 내놓는 그 시 작품들과는 많이 결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랑 비슷하게 느꼈나 봐요. 그리고 특별한 감정의 노출 없이 넌지시 제시되는 새로운 시공은 음미해 볼수록 매혹적이다라고 해요. 특별한 감정의 노출은 없다라고 하죠. 이렇게. 네. 그렇게 뭐 장식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같지만 네, 시적으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9일째 황정희 시인의 시에 대한 감상을 공유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